여기 어머니 소유의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월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는 70만 원입니다. 매매가와 월세를 토대로 이 아파트의 금융적 가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산의 금융 가치를 분석할 때 방금처럼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보아야 하죠. 몸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입니다. 그러니까 닭을 예시로 들자면 닭값이 얼마나 오르는지가 몸값의 상승분이 되고, 알을 얼마나 낳는지가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만약 금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금은 본체만이 성장하죠. 현금 흐름은 따로 없습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의 주가 상승, 현금 흐름은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이 몸값의 상승이 되고, 세입자가 내는 월세가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러면 몸값의 상승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약 22년 전에 8천만 원에 매수한 아파트. 현재 기준 매매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연평균 몇 퍼센트 정도 성장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될까요? 바로 4.4%입니다. 매년 자산이 4.4% 성장하면 8천만 원은 22년 뒤에 2억 2,5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은 매매가와 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보아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보려면 실투자금 대비 연수익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투자금은 매매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2억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은 1억 9,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수익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연수익은 간단히 계산 가능하죠. 월세 12개월치인 840만 원이 연수익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감해야 하는 비용들이 있죠. 2년마다 세입자가 바뀔 때 들어가는 중개수수료인 복비, 도배 장판, 보일러, 하수구 막힘, 수전 교체, 위와 같은 수리비,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 이러한 비용들을 수익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용은 각각 연평균 20, 100, 15만 원씩 발생해서 135만 원을 수익에서 차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705만 원, 월로 나누어 보면 58만 7,500원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1억 9,500만 원이 연에 705만 원의 수익을 준다는 건 3.6%의 현금 흐름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세입자가 잘 구해진 공실이 생기지 않은 경우 기준입니다. 그러면 몸값의 상승분과 현금 흐름의 계산을 마쳤습니다. 22년 평균 4.4%씩 상승한 아파트 매매가, 미공실 기준 3.6%의 현금 흐름, 도합 8%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의 평균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몸값의 상승분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를 기반으로 한 20년치 그래프입니다. 오르락내리락은 있었지만 시작을 기점으로 보면 이렇게 우상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최근 5년의 성적. 매년 약 6.2%씩 매매가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2년을 기준으로 보면 도합 플러스 8%의 성적이지만 최근 5년간은 현금 흐름보다 더 큰 매매가의 하락으로 매년 도합 마이너스 2.6%의 자산 삭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4%에 육박하는 예적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집을 관리하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금 흐름은 공실이 나지 않은 기준이죠. 딱 한 달만 공실이 나더라도 1년 기준 현금 흐름은 3.1%로 내려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 기간에는 관리비도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금융적 가치로 볼 때 매매가의 상승이 없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는 어머니가 예적금보다 낮은 수익률의 자산을 소유할 이유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앞으로 이 구축 아파트 가격 오를 수 있을까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중에서 고른다면 저라면 오른쪽 아파트에 살고 싶을 거고요. 핸드폰으로 따지면 아이폰 5를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들에 계속해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도 큰 몫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결국 매도하기로 결정했고요. 해당 금액에 잘 팔렸습니다.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고 나니 1억 9,400만 원이 수중에 남았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아파트 팔아서 어떻게 했는지겠죠? 어머니 노후 자금인 만큼 당연히 심사숙고해서 함께 결정했고요. 이 돈은 전액 ETF에 넣어놓고 생활비를 인출해서 쓰시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투자 금액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면 잠 못 자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관리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금액의 ETF 투자를 통한 예상 생활비 인출표를 보겠습니다. 해당 표는 ETF의 성장률을 연평균 10%로 상정하고 매년 6%씩 생활비를 인출할 때의 경우입니다. 인출률을 다소 높은 6%로 잡은 이유는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것보다는 지금 더 많이 쓰고 편하게 생활하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연차별 자산과 월 생활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차의 자산 1억 9,400만 원의 6%인 1,164만 원. 월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 97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초에 총 자산의 0.5%를 인출하면 연 6%의 비율에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연 6%와 월 0.5%는 동일한 비율이죠. 물론 배당금이 나온 달에는 월 인출 금액에서 배당금을 빼고 매도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6%를 인출하고 이듬해 10% 성장한 자산인 2억 60만 원. 6%는 1,204만 원이 되고요. 월로 따지면 약 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3년 차의 자산과 월 생활비 역시 동일하게 계산해 보면 2년 차보다 성장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산을 해 나가면 자산은 연 10%씩 성장하는데 6%씩 인출해서 사용하니 자산도 성장하고 월 사용 금액 역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아까 전에 집 관리하고 공시 스트레스 받으면서 받는 월세, 각종 비용을 제외한 월 58만 7,500원에 비하면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ETF 투자의 중심은 늘 변함없이 S&P 500이 주가 되고요. 추후에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직투계좌에서 절세계좌로 매년 돈을 옮겨 나가야 합니다. 절세계좌는 매년 3,800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죠. 매년 연금저축펀드에는 1,800만 원, ISA에는 매년 2,000만 원씩 옮길 수 있습니다.
절세계좌 운용의 중요성과 절세계좌를 활용함으로써 오는 5년의 이득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단순히 집 팔아서 ETF 사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관점에서 바라본 한 채의 부동산과 노후 투자자금 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오랜 기간 실거주가 목적이신 분들이라면 부동산 소유해서 이사 번거로움도 없고 벽의 못질도 편하게 하고 인테리어도 자유롭게 하는 것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